장모님은 처음부터 내게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대로 장서지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 글을 쓴다. 나를 늑대 같은 놈이라고 욕해도 좋다. 하지만 우리 예쁜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예약해놓은 수제 떡 케이크를 받아와 여자친구 부모님 댁에 갔다. 여자친구 이름은 수정이다. 수정이와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이고 장인어른의 생신이 있어 초대를 받았다.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과 떡 케이크를 들고 수정이네 집에 갔다. 우리 사위 하며 나를 편하게 대해주시는 장인어른, 장모님과 식사할 예정이었고 수정이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다며 집에 가 있으라고 전화를 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 엄청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아빠가 4년 전에 재혼을 하셨는데 새어머니 외모가 남자들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남자들이 새어머니가 지나가기만 해도 뒤돌아서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한 남자의 아내로만 있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외모라는 것이었다. 그 외모의 남자들의 인기에 힘입어 연애만 하지 않고 재혼한 것을 보면 장모님은 수정이 아버지의 막대한 재력과 자상함에 남은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고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재혼한 것이라고 다들 수군대고 있다고 했다. 장모님은 외모도 외모지만 장인어른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리기 때문이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모님께 떡 케이크를 건네드렸더니 아니 이렇게 비싼 걸 다 사왔어. 우리 사위 진짜 센스 있네 하면서 내 등을 토닥거려 주는데 그 손짓에 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손짓이 아닌 뭔가 알아들으라는 사인 같은 건 말이다. 그러면서 수정이 아빠는 갑자기 중요한 손님이 오셨대. 약속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자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네라고 하면서 나를 바라보며 웃는데 그 웃음은 장모가 사위에게 을의 애정을 표현하는 미소가 아니라 2시간이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웃음이었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수정이었다. 오빠, 집에 오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어. 그거 처리하고 갈게. 저런. 너무 놀랬겠다.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한 거지. 당연하지. 새엄마 혼자 계시지. 아빠도 늦는다고 하시고. 오빠, 지금 새엄마 옆에 있어. 아냐. 내 방에서 받고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새엄마 조심해. 빨리 사고 처리하고 갈게. 내 말 잘 알아들었지? 응, 알았어. 조심해서 와. 수정이와 전화통화를 끝내고 수정이가 걱정하는 것이 뭔지 금세 알아차렸다. 우리 새엄마가 나를 유혹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이었다. 수정이는 외동딸이다. 장인어른은 재혼하신 후 점점 기력이 쇠약해지는 것이 느껴진다고 했다. 젊은 새엄마가 아빠를 가만 두질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장인어른은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와이프가 얼마나 예뻤을까.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다 보니 힘에 부쳤나 보다. 나도 남자지만 장인어른이 새 가정을 이뤘으니 어깨가
참 무겁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피식 웃음이 났다. 장모님이 수정이 방을 노크했고 수정이 언제 온대 하고 물으셨고 회사 일 마치고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온대요. 좀 늦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에 이 양반이랑 수정이 둘 다 늦을 게 뭐야 하며 웃는데 나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장모님 저랑 TV 봐요 하며 거실에 앉았다. 장모님은 배고픈 시간인데 계속 기다리기는 그렇다며 가볍게 맥주 한잔 하자며 캔맥주 2개와 라른 안주, 계란말이를 직접 만들어 오셨다. 장모님은 손이 참 빠르셨다. 젊었을 때부터 식당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음식을 쉽고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전에 처음 인사 왔을 때 집밥을 거하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정말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다. 장인어른은 젊고 예쁜 데다가 요리도 잘하는 장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안 봐도 뻔하다. 장모님과 건배를 하고 한 모금 넘겼다. 장모님은 술이 약하다고 했다. 반 캔이나 마셨을까? 하얀 얼굴이 빨개졌다.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다. 장모님은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마셨다며 나를 보고 웃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술이 오른 장모님은 호두를 집다가 그만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상체를 숙여 호두를 집는데 나는 그만 장모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나는 괜찮은 척했지만 반응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수정이의 말을 되새기며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너무 정직한 나의 물건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길게 반응하고 있었는지 그걸 알아챈 장모님은 살며시 웃으며 내 옆에 앉았다. 볼이 밝게진 장모님이 이제 우리 사위 많이 놀러와. 수정이 바쁠 때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가. 나는 못하는 반찬이 없어. 메인 요리도 다 잘해. 우리 사위가 먹고 싶은 거 미리 말해주면 다 만들어 줄게라고 하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주 와서 밥 먹고 가라는 장모님의 사인이 뭔지 알아차리게 됐다. 끓어오르는 욕구를 참을 수 없는 중년 여성의 비밀스러운 메시지였다. 장모님, 제 식사까지 신경 쓰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수정이랑 주말에 놀러 오면 그때 밥 좀 주세요라고 점잖게 선을 그었다. 장모님은 우리 사이에 정말 이렇게 정색하고 말할 거야? 내 사위, 내가 밥 해 먹이겠다는데 거절하면 나 너무 서운해하고 등을 돌리고 앉는 것이었다. 순간 너무 민망해서 장모님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장모님, 알겠어요. 저는 장모님 힘드실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장모님은 나를 보더니 갑자기 재혼 생활이 서럽다며 울었다. 나이 많은 남편과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돈만 보고 결혼한 여자라며 손가락질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정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갑다고 말이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주방장으로 일하던 식당에 단골 손님이었다고 한다. 음식을 만들어서 손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던 중 유독 맛있게 먹는 수정이 아버지가 눈에 띄었고 내가 만든 음식을 이렇게 복스럽게 드시니 주방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홀에 나와 인사를 했단다. 그 이후로 장인어른은 그 식장에 자주 왔고 손님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결혼한 수에는 식당을 그만두고 가족만을 위해 요리하고 밤에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인데 나이 차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닌가. 재혼 가정의 애로사항이 이런 거구나 하며 장모님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힘내시라고 했는데 장모님은 그런 나를 꽉 끌어안았다. 우리는 순간 전기가 통했고 급히 이를 치렀다. 둘 다 알딸딸한 상태에서 접선했으니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장모님은 현재 45세고 나는 35살이다. 나보다 10살 많은 큰 누나 같은 장모님은 정말 매력 넘치는 분이었다. 그날 우리는 급하게 마무리했고 뒤늦게 모인 가족들과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녁 식사를 했다. 수정이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미안함이 컸다. 하지만 수정이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장모님이 자꾸 생각났다. 우리는 서로 몰래 연락하기 시작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로 수정이가 야근하는 날이면 급하게 장모님에게 전화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장모님은 젊은 남자와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니 더 젊어지겠다며 나를 안아줬다. 신혼이라 수정이와 매일 잠자리를 갔는데 장모님은 나만 기다리는 것 같다. 장인어른에게 느낄 수 없는 건강함이 있다며 수정이 계집애가 야근하는 날만 기다린다고 한다.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장모님은 아직 임신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고 있다. 우리 예쁜 장모님을 못 만나는 날에는 장모님이 싸준 반찬을 먹으며 장모님을 생각한다. 이런 나에게 못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우리 장모님을 본 남자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특별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수정이는 임신을 했고 초산이니 무척 조심했다. 입덧도 심했고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했다. 그런 수정이가 안쓰러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그리고 장모님께로 달려갔다. 장모님은 여자가 임신해서 출산한 후에도 한동안 부부 관계를 하지 못하니 우리 사위네가 달래줘야지라고 하시며 나를 반겨주셨다. 그리고 우리 아이를 봐주러 오셨을 때 수정이에게 자유시간을 줬다. 시내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고 오라고 인심을 썼고 우리 아이가 잠들 때면 장모님과 또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우리 예쁜이 이렇게 예뻐도 돼 하며 장모님과 여러 번 즐거운 시간을 나는 외롭지 않은 남자다. 수정이를 만나면서 장모님까지 품게 되었으니 이게 무슨 복인가 싶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른한 몸으로 휴일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어른 몸이 불편하다고 약 찾으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약이 무겁기도 하지만 약재상이 멀리 있는 관계로 내 차로 가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장모님을 등한시해서 미안하기도 했어요. 남자라는 게 장모님과 관계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든 장모님과 관계를 해보려고 장모님에게 한 번만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저를 받아주어 장모님과 저는 관계를 했었어요. 그 후 매일 하다시피 장모님과 저는 관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조금은 소원해졌습니다.
그동안 장모와의 몇 번의 관계 후에 장모님은 시시때때로 우리 집에 왔어요. 심지어 아내가 출장에서 돌아와 집에 있을 때에도 아이들 핑계로 자고 가면서 아내가 잠든 후 장모님과 저는 관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들해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장모에 대한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또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요즘은 직장에 있는 유부녀와 만남 중입니다. 그녀 또한 여자라 틈만 나면 술 핑계로 내게 다가옵니다. 그녀와의 시간 후에 집에 가면 또 아내가 보채고 그런 시간이 며칠 지나면 장모님에게는 조금 시들해지곤 했어요. 어쨌든 장모님의 부탁을 뿌리칠 순 없고 아내도 당연히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장모님 모시러 간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하니 장모님은 벌써 준비를 마치고 나를 기다렸습니다. 장인어른은 미안하다며 내게 얘기했지만 난 속으로 장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환갑을 넘긴 장인에게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은 아는지 모르는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길을 재촉했어요. 대문을 나서 차에 오르자마자 장모님은 내게 바짝 다가옵니다. 자네 정말 나빴어, 알지? 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리십니다. 저는 장모님을 쳐다보고 그냥씩 웃으면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장모님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계속 콧노래를 불렀어요. 이보게 우리 오랜만에 국도로 좀 달리세. 장모님은 대뜸 드라이브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장모님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차를 몰고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예쁘게 단장한 모텔들이 즐비했어요. 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중 한 곳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 여기 오자고 한 게 아닌데, 하지만 나는 들은 척도 않고 내리세요. 장모님과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항상 수동적인 장모님의 부끄러움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어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들고 당연한 듯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둘은 아무 말도 없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모님의 침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무정할 수가 있나? 몇 주를 그렇게 나를 찾지도 않고. 죄송해요, 장모님, 조금 일이 바빠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 이렇게 만들고는. 나쁜 양반. 그렇게 말하는 장모님이 측은해 보이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남자 구실이 안 되는 장인하고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셨으니. 그리고는 장모님과 첫 번째 관계를 했던 시간을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때가 언젠가 아내가 여보, 자기한테 할 말이 있어 퇴근 후 저녁 식탁에서 집사람이 대뜸 말을 꺼냈어요. 응 얘기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고는 밥을 한술 뜨려는데 자기 이제 곧 아빠가 돼, 뭐. 하마터면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계모 손에서 누나와 함께 외롭게 자라온 나에게는 나의 분신이 생긴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퇴근 후 좋아하던 술도 마시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가서 아내 수발을 들었습니다. 장모님도 큰딸 시집 보낸 후 첫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에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러서 먹을 것이며 청소 등 아내를 돕기 시작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아내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진통이 시작되어서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 만에 드디어 나의 소중한 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솔직히 아들이길 바랬던 나는 딸이라는 간호사의 말에 조금은 실망했지만 고생한 아내에게 내색을 할 순 없었어요. 출산을 한 아내는 처갓집에서 몸조리를 했습니다.
며칠을 처갓집에서 같이 보내던 나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회사 일로 피곤하기도 했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처갓집에 들러 아내와 딸을 보고는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토요일이라 처가 집에 가는 날이었지만, 전날 야근을 한 관계로 차를 몰고 이 시간가량 떨어진 처가 집에 가기가 너무 피곤했어요. 아내한테 집에서 좀 자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 처갓집에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비워둔 우리 집은 돼지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라면 봉지 밥솥에 누렇게 눌러붙은 밥알들 며칠을 밀어둔 설거지, 수북히 먼지 쌓인 방들과 거실하지만 피곤에 지친 관계로 청소도 못하고 그렇게 두고 지냈습니다. 저는 야근 후 피곤한 몸으로 샤워를 하고는 개지도 않은 이불 더미가 뭉쳐져 있는 곳에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몇 시간이나 잤을까 잠결에 무슨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개의치 않고 깨기도 싫고 해서 그냥 잠에 빠져 있는데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시끄럽게 짜증이 났지만 그대로 잘 수가 없어 슬쩍 눈을 떴는데 열려진 방문 사이로 거실에서 열심히 청소기를 돌리는 장모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 장모님이시구나. 집이 너무 더러우니까 청소하러 왔구나. 잠결에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다시 잠을 정하려는데 문득 그때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장인이 몸이 너무 안 좋아. 장모가 힘들다는 이야기와 장인이 교통사고 후 장모님은 과부 아닌 과부로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이 조금은 측은해 보인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던 이야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장모가 아직 이쁘고 참 곱게 나이 들었다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중년의 여인에게 매력을 느끼는 내 취향이다 보니 장모님을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열려진 문틈 사이로 분명히 못 볼 리가 없는데 그냥 모른 채 하는 걸까 아니면 민망해서 스스로 깨라고 일부러 시끄러운 청소기를 돌리는 걸까? 온갖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대로 있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조금의 기대도 하면서 어느덧 거실의 청소기 소리는 꺼지고 장모가 봐주길 바라면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실눈을 뜨고 슬쩍 거실을 보니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곧이어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더군요. 슬쩍 일어나서 거실 동태를 살폈는데 틀림없이 장모님은 욕실에 있었습니다. 사위가 자고 있는데 아무리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도 사위가 집안에서 자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문도 잠그지 않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설마 장모가 나를 유혹 아니지 조신하고 교양 있는 장모님이 설마 그럴 리가. 저는 눈을 감고 자는 척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부스럭거리며 화장실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인기척이 느껴지며 잠들은 척하고 있는 내 방으로 장모님이 들어온 것입니다. 짐짓 잠든 척하면서 나는 코까지 조심스럽게 고는 척했어요. 나를 장모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장모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더군요. 바닥 정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돌려진 고개로 슬쩍 실눈을 뜨고 보니 손은 바닥에 떨어진 책들이며 물병들을 치우는 것 같았지만 장모님의 고개는 나를 향해 있었어요. 나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순간이 오다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이런 순간이 복잡한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장모님이 서서히 나에게로 다가와서 침대에 앉으시며
안 자는 거 다 안다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네요. 저는 그냥 일어나서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장모님도 기다렸다는 듯 몸을 저에게 맡기면서 사위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장모님은 오랜 세월 참아왔던 것을 저에게 모두 해소하더군요. 그리고 장모님은 만족해 하시며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비밀을 지키며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렇게 오늘도 장모님이 저를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